Yeah, I confess, Father, I confess, 'cause I've been living wrong. 안녕하십니까, 크블코트입니다. 최근 현대모비스에서 가장 빠르게 외국 선수와 계약 소식을 전했는데요. 션 롱이라는 선수입니다. 과연 이 선수는 어떤 선수에게 이렇게 빠르게 계약을 진행했고 언론에서 좋은 선수라고 평가하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시너지라는 분석 사이트를 통해 대학교 시절 기록과 영상을 분석했고 NBA 및 G리그의 기록과 영상, 그리고 NBL 호주리그의 기록과 영상을 참고하여 분석해 보았습니다. 먼저 대학교 시절부터 프로까지의 기록을 위주로 살펴본 후에 경기 영상을 통해 분석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좀 더 자세히 선수를 보기 위해 하이라이트 영상이 아닌 풀 경기 영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션 롱은 1994년생으로 키 2m 6cm, 몸무게 116kg, 윙스팬 2m 15cm의 신체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딱 봐도 큰 키에 날렵한 몸매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스카우팅 리포트에서도 탄탄한 신체를 가지고 있으며 동 포지션에서 빠른 선수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션 롱은 루이지애나 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대학교 1, 2학년 때는 NBA 뉴욕 니스의 엘프리드 페이튼과 원투 펀치로 학교를 이끌었습니다. 수상 경력도 화려합니다. 1학년 때는 컨퍼런스에서 신인상을 수상했고 이후 3년 연속 컨퍼런스 퍼스트 팀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시니어 시즌에는 컨퍼런스 올해의 선수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컨퍼런스에 크고 강한 빅맨이 없다는 평가가 있긴 합니다. 시니어 시즌 기록을 살펴보면 34경기에서 30.6분을 뛰며 18.9득점, 12.1 리바운드, 1.8 블락을 기록하였습니다. 특히 공격 리바운드는 무려 4개를 잡아냈습니다. 2점슛 성공률은 56.9%였고 3점슛 성공률은 26.9%를 기록하였습니다. 3점슛은 대학교 평균 34.1%인 것에 비하면 마지막 시니어 시즌에는 유독 좋지 않았습니다. 공격 형태는 포스트업 29.3%, 풋백 19.4%, 트랜지션 11.4%, 아이솔레이션 10.6%로 나타났습니다. 포스트업 공격 성공률은 44.6%로 그리 높지 않았지만 포스트업 공격 중 페이스업으로 전환하여 시도한 공격들은 가장 좋은 성공률을 보여줬습니다. 트랜지션과 풋백 공격은 약 66%의 높은 성공률을 기록하였습니다. 확실히 본인의 스피드와 높이를 이용한 트랜지션 공격에서는 강점을 보였습니다. 풋백 득점 또한 트랜지션 상황에서 트레일러로 달려와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수비에서는 블럭슛을 1.8개를 기록했지만 가로 수비에서는 부족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스팟업 공격과 픽앤롤 공격에서는 쉽게 뚫리며 평균 이하라는 평가를 얻었습니다. 또한 포스트 수비에서도 상대방의 페이크에 쉽게 속고 힘에 밀리는 모습도 많았습니다. 대학교 시절 내내 팀에서 주 옵션이었던 션이었지만 졸업을 앞둔 시점 그의 앞날은 밝지만은 않았습니다. 많은 스카우팅 리포트들을 참고해보면 NBA 드래프트에서 2라운드 후반에 선발되거나 선택받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공격과 리바운드 부분의 평가는 좋았지만 수비에 대한 평가가 좋지 못했고 센터와 파워포워드 사이의 애매한 포지션 또한 약점이었습니다. 특히 본인보다 신체 조건이 좋고 힘이 센 선수들을 상대로는 약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다 보니 NBA에서의 경쟁력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있었습니다. 예상대로 쇼는 NBA 드래프트에 선발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NBA G리그에서 본인의 경력을 쌓기 시작합니다. 필라델피아 산하팀에서 2시즌 동안 72경기를 뛰며 17.6득점, 9.5 리바운드, 1.4 블락슛을 기록합니다. 이때도 3.5개의 공격 리바운드를 잡아내며 공격 리바운드에서는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반면 3점슛은 29.7%를 기록하며 여전히 의문부호를 남겼습니다. 2016-2017 시즌에는 필라델피아에 콜업되어 18경기를 뛰며 13분 동안 8.2득점, 4.7 리바운드의 준수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2017년 1월 휴스턴 로켓츠로 트레이드된 이후 NBA에서는 다시 모습을 볼 수 없었습니다. 또한 2017-2018 시즌에는 중국에서도 잠깐 프로 생활을 했는데요. 많은 시간을 출전하진 않았습니다. 이후 18, 19, 19, 20 시즌 호주의 NBL 리그에서 경력을 이어갔습니다. NBL에는 여러분들이 알만한 론조볼 동생 라멜로 볼, 앤드류 보거트 등 유명한 선수들이 몇몇 뛰고 있으며 유럽 리그와 함께 수준 높은 리그로 꼽힙니다. NBL에서 2시즌 동안 쇼는 약 26분을 뛰며 18득점, 9리바운드, 1.3 블락을 기록하였습니다. 3점슛은 약 1.8개를 시도하여 0.6개를 기록하며 33%의 적중률을 보여줬습니다. 또한 9개의 리바운드 중 약 3.6개의 공격 리바운드를 잡아냈습니다. 지금까지는 숀 선수의 이력과 기록을 살펴봤습니다.
지금부터는 경기 영상을 통해 분석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격적인 부분입니다. 제일 먼저 달릴 수 있는 빅맨입니다. 대학교 시절부터 트랜지션 공격에 강점이 있었는데요. 역시나 프로에서도 트랜지션 상황에서 항상 달려주며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큰 키지만 날렵한 몸매로 보통 빅맨들보다 빠르게 달리며 뛰어난 운동신경을 통해 마무리합니다. 이번 시즌 현대모비스가 이러한 장점을 살려 빠른 농구를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포스트업 상황에서 다양한 공격 옵션이 있습니다. 훅슛과 페이더웨이 등 다양한 공격 형태를 보여줍니다. 또한 페이스업 상태에서도 미들슛과 돌파를 통해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앤드류 보거트 상대로 터트린 이 덩크는 정말 유명한 장면입니다. 아쉬운 점은 오른손잡이답게 거의 모든 마무리는 오른손으로 합니다. 왼쪽으로 피벗을 하든 오른쪽으로 피벗을 하든 대부분 오른쪽 손으로 마무리합니다. 과연 우리나라의 세심하고 강력한 더블팀에 어떻게 대응하여 공격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많은 기사에서 3점 슛이 뛰어난 선수라고 평가하고 있는데 단순히 수치만 보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제 기준엔 3점 슛을 쏠 수 있는 빅맨이지 뛰어난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NBA의 칼 앤서니 타운스 정도 되면 정말 3점 슛이 뛰어난 센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쇼 선수의 경우 오프 더 드리블 슛이 없고 대부분 캐치앤슛이며 오픈 찬스에서만 주로 슛을 시도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대학교와 프로의 기록들을 보면 퍼센티지가 들쑥날쑥합니다. 그래도 3점을 쏠 수 있는 빅맨이기 때문에 그 활용 가치는 엄청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현대모비스에서 빅맨 외국 선수가 3점을 시도하는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유재학 감독님이 쇼 선수의 3점 능력을 어떻게 활용할지는 기대가 됩니다. 경기를 보면 제자리에서도 쉽게 점프 뛰어 덩크를 시도하고 엘리어 플레이를 자주 합니다. 다양한 하이라이트 플레이를 만들며 인기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센터 포지션에서 정말 중요한 기술인 스크린입니다. 제가 본 결과는 견고한 스크리너는 아닌 것 같습니다. 상대 수비 선수가 쉽게 스크린을 빠져나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스크린 이후 빠르게 슬립하는 장면이 많았는데 정확성보다는 신속성과 타이밍에 중점을 둔 선수 같습니다. 커리어 내내 많은 어시스트를 기록하지 못했고 스카우팅 리포트에서도 패스 실력이 좋지 않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상을 보면 패스 센스가 아예 없거나 더블팀이 들어왔을 때 패스를 빼주는 능력이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수비 전술이 다양하고 짜임새가 있기 때문에 잘 적응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수비입니다. 블락슛 능력이 좋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엔 본인이 가진 신체 조건과 운동 능력에 비해 아쉽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프로에서 평균 2개 이상의 블락을 기록한 시즌은 없습니다. 블락슛은 헬프 디펜스 상황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쇼의 블락슛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제자리에서 점프 뛰어 블락을 시도합니다. 헬프 수비 타이밍 자체가 좋아 보이지 않았는데요. 살짝 늦거나 타이밍을 잡지 못해 헛방으로 팔을 휘두르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물론 팀마다 수비 전술이 다르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체이싱 블락이 별로 없습니다. 대학교 스카우팅 리포트에도 나왔던 평가지만 수비 시 게으른 모습이 자주 보입니다. 과연 유재학 감독님의 디테일하고 유기적인 수비 전술에 쇼 선수가 잘 적응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만약 잘 적응한다면 이전보다 더 많은 블락슛을 기록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팔을 내려 상대방의 실린더를 침범하는 나쁜 버릇은 없어 보입니다. 포스트 수비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상대에게 쉽게 자유투를 주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미국 대학팀에 있을 때 우리 선수가 매일 팔을 내려서 수비하길래 팔 좀 내리지 말라고 했지만 정말 본인도 모르게 내려간다고 합니다. 다행히 쇼 선수는 나쁜 버릇은 없지만 포스트 수비는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페이크에 쉽게 속는 모습이 자주 보이며 자신보다 크고 힘이 센 선수에게는 몸싸움에 밀리는 모습도 보입니다. 또한 가로 수비가 느려 상대의 피벗 플레이를 잘 따라가지 못합니다. 포스트 수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로 수비는 좋지 않습니다. 상대의 크로스오버나 퍼스트 스텝에 쉽게 무너집니다. 스카우팅 리포트에도 자주 등장한 이야기인데 본인의 운동 능력과 신체 조건을 믿고 투쟁심이 없어 보인다고 평가합니다. 물론 우리 KBL에서는 상대 빅맨도 대부분 포스트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외곽에서 상대를 수비할 일이 많지는 않겠지만 스위치된 상황이나 페이스업 공격 시에 상대에게 쉽게 뚫릴 수 있다고 봅니다. 리바운드 능력은 정말 뛰어납니다. 박스아웃 과정에서 힘에 조금 밀리는 경우도 있지만 세컨 점프가 빨라 리바운드를 잘 잡아냅니다. 특히 공격 리바운드를 잡아내는데 일가견이 있습니다. 지난 시즌 호주 리그에서 공격 리바운드 1위를 기록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리바운드 이후 풋백 득점 능력도 뛰어납니다.
현대모비스 슈터들이 믿고 던질 수 있는 리바운더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숀롱 선수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공격과 리바운드에서는 분명히 뛰어난 선수이며 KBL에서도 잘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역시 중요한 건 한국 농구에 잘 적응할 수 있는지와 수비적인 부분입니다. 사실 숀롱 선수는 최근 현대모비스에서 선발한 외국 선수들과는 조금 결이 다른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재학 감독님이 과연 이 선수를 어떻게 활용할지 더욱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다음엔 FA 또는 외국 선수와 관련된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